함수적 생각으로 일반항과 합을 좀 해석을 하면 조금 더 쉬워질 거다 생각할 것이고, 함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느낌이 달라. 알겠니? 수가 있는 것만, 수만 갖고 수열하는 문제는 좀 기본 문제. 너희 일반항 갖고 대입해서 푸는 문제가 대부분 기본 문제야. 그리고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들은 너희들이 선생님이 연립방정식 쓰는 문제들은 대부분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연립방정을 세웁니다. 근데 기본적인 시계는 수열은 대부분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 규칙성을 가지고 내는 문제들이라고. 대부분. 알겠니? 그러면 그 규칙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문제가 좀 쉬워집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등차 간격이 같다. 차이가 같다. 이런 소리야. 차이가 같다. 등차란 말이. 알겠니? 그러면 등차 수열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 말이지. 이해되죠? 등차하고 등차를 더해서 등차 수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뭔 생각을 하면 돼? 직선하고 직선을 더하고 빼고 하면 뭐가 나오겠어? 직선이 나옵니까? 1차 더하기 빼기 1차는 1차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까지 되니? 여기까지 돼서 그러면 요 놈을 등분시키면 다 등차 수열이 되겠네. 같은 간격 떼면 띄면 등차 수열이 되겠네. 맞습니까? 이해됐어요? 그 중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 SN을 바로 갈까?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3개씩 적겠습니다. 3개씩 적었어요? 3개씩 적었어요? 규칙 있지? 1, 2, 3, 4, 5, 6. 등차 수열을 더했죠. 이렇게 가면 등차 수열인가요? 아니. 더 적어야 되는 걸 내가 3개만 적은 거야. 간격이 같잖아.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라고. 간격이 같잖아. 등차 수열. 간격이 같으니까 등차 수열. 됐니? 그 등차 수열 3개를 어쨌어? 더했어. 그러면 등차 수열. 이해되니? 이해돼? (1, 2, 5) 5, 8 8, 11 요렇게 하면 등차 수열, 요렇게 하면 등차 수열, 요렇게 하면 등차 수열, 등차 수열 3개를 더해서 그러면 등차 수열. 이해되니? 그럼 이게 등차 수열이면 우리 뭐만 알아낼 거야? 초항하고 공차만 알아내면 식을 적을 수 있다. 공차 알아내고 초항 알아내면 식을 적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지. 여기까지 되니? 됐습니까?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형태가 이 형태라고. 이 형태. S3 4부터 6까지. 그러면 얘를 S3으로 적으면 얘는 뭐라 적어? S6-S3이 되겠지. 얘는 S9-S3이 되겠죠. 6이 되겠지. 그러지? 그러면 요놈은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이라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냥 D를 다른 데 쓰려고. 요것도 가면 뭐라고? 등차 수열이라고요. 우선적으로는 등차 수열임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렇다면 공차는 얼마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뭔 말인지 알겠니? 공차가 필요 없으면 우리는 공차를 안 구할 거잖아. 그럴 거잖아.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S3은 5고요. S6은 20이고요. S9는 뭐냐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S에 대한 설명을 했겠지. S에 대한 설명을 했겠지. 등차 수열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어떤 구조가? 이러한 구조가 등차 수열임을 알고 있다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지금 S6이 아니라 S6-S3이 필요했다고. 되니? 그러면 초항은 5고 두 번째 항이 15가 되고 세 번째 항은 25가 나올 거다고. 되니? 세 번째 항은 누구야? S9에서 S6을 뺀 거다 이 말이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S9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문제라고. 그럼 이러한 규칙적으로 가는 등차 수열이 규칙적으로 더해진 것. 등차 수열 형태가 규칙적으로 더해진 수열은 다 등차 수열이 되니까 우리는 그 등차 수열의 성질을 갖고 문제를 풀 건지 아니면 세분해서 문제를 풀 건지 이런 거야. 근데 등차 수열이 알았다면 공차만 알면 되잖아. 굳이 A로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 등차 수열임을 알았으면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우리는 S6-S3은 S3에다가 D를 더한 거잖아. 그럼 여기서 D는 뭐냐 이거지. 여기서 D는 등차수열 3D, 등차수열 3D, 등차수열 3D. 3D가 3번 있나요? 3D가 3번 있어요. 그래서 3제곱 D가 됐다 이 말이에요. 됐니? 그렇다면 S6은 2S3 플러스 3제곱 D라는 형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S6은 2S3 플러스 3제곱 D가 나온다. 여기서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건 뭐야? 이거를 외우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 쉽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요거를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요걸로 가서 문제를 풀 거라고. 정리. SN 다음에 SEN-SN하고 등차 수열이라고요. S3N-SEN하고 등차 수열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가 있다 이 말이죠. 됐니? 모르겠으면 세분화 시켜. A1부터 AN까지. 얘는 AN 플러스 1부터 AEN까지. N번 띄었어. 그게 N개가 있어.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이 D가 뭐가 돼? N제곱 D가 된다고요. 알겠니? 이러한 류의 문제가 이 N 대신에 수가 들어온단 말이야. 3, 5 요 정도 느낌으로 들어와. 3개, 4개, 5개. 얘는 틀이 있는 형태고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 게 이런 형태가 나올 거고 그 외의 형태는 바로 알 수는 없지만 등차 수열임을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정리하면 SEN-SN은 SN에다가 D를 N제곱 D를 더한 것이 되고 얘는 SEN은 ESN에다가 N제곱 D를 더했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이해 되니? 뭔지 알겠어? 그 다음에 S3N 마이너스 SEN은 여기서 출발해도 되고 여기서 출발해도 되겠지. 어차피 등차 수열이니까 여기서 출발해도 되고 여기서 출발해도 되겠지. SN에서 출발하면 N제곱 D가 몇 번 있어? 2칸 띄었다 이 말이 되겠지. 되니? 그러면 S3에는 SEN 대신에 요 놈을 집어넣고 됐지? 얘를 정리하면 3SN에다가 얘가 N제곱 D, N제곱 D의 2개
그래서 1 플러스 2n제곱 d로 적는 게 좋습니다. 3n제곱 d가 아니라. 됐어요? 한 번만 더 가볼게요. S4n-S3에는 Sn에서 몇 번 띄어서 n제곱 d가 3번 띄었다고 볼 수 있겠지? 되니? 그러면 S4n은 4SN에다가 3SN만 더하면 되겠지? 됐니? 1 더하기 2 더하기 3n제곱 d라는 어떤 규칙이 떨어진다 이 말이 되는 거야. 형태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어떠한 이론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문제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다 이거지. 그럼 너희들이 한번 적어보고 어떤 식으로 외울 거냐. 선생님은 요놈이 너희들이 출발은 요놈이 등차수를 이룬다부터 출발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가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질문은 이렇게 나올 거야. 되니? 이게 외울 수 있으면 그 위치를 외우는 거고 제일 좋은 위치, 외우기 좋은 위치를 외워두고 이거를 변화를 해보는 거야. 연습을 해보는 거야. 됐어요? 왜냐면 요 놈이 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 그래야 변칙이 가능한 거지. 요것은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거야. 보통 문제는 결론적이 나오긴 해. 보통 의도가 그거거든. 이걸 알아놓고 이걸 알려주고 이걸 알려줬을 때 이걸 구하시오. 이런 식이 나오거든. 이걸 알려주고 S4인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됐니? 그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내면 쉬워. 그럼 거기에 등차수의 특징을 이용을 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다음은 등비수열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은 몇 개 없어요. 자, 등비수열의 특징은 B가 일정한 건데 뜻 자체가 B가 일정한 거야. 근데 우리는 곱하기로 간다 이렇게 많이 판단하는데 두 개 연결적인 항에 B가 일정한 거야. 그러면 그 전에 등차수열의 관계는 차이가 일정했다는 말이고 빼서 연산할 것이고 여기 등비수열은 나누어서 연산을 할 거야. 등비니까 나누어서 연산할 거라고 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와중에 등비 중앙이 발생하겠다. 등차 중앙은 뭐였어? 두 개를 더해가지고 중앙을 만들었잖아. 등비 중앙은 두 개를 곱해서 등비 중앙을 만들어냅니다. 무슨 얘기냐면 A1 곱하기 A2 곱하기 A3는 A2가 3마리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등비중앙 개념이야. 됐니? 그래 안 그래? 중앙의 값은 알아내야 되고요. 중앙 값은 우리가 알아내야 돼. 등차 수열은 어떻게 했어? 요놈의 중앙값 요거 두 개 평균 두 개에서 개수만큼 곱했지. 얘는 개수만큼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곱하기 A4는 어떻게 되는 거야? 중앙이 몇 번째야? 2분의 5, 2.5잖아. 그러지? 얘를 A 2.5의 4제곱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이러한 표현은 없다고 했죠. 근데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적으면 AN이 A R의 N-1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5는 A R의 2.5 빼기 1, 1.5가 되겠지. 그러면 A 4제곱에 R의 6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똑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이라고. B쪽으로 절반만 갔다 이 말이야. 루트만큼 갔다 이 말이지. 합적으로 절반만큼 가면 2로 나누면 되고 곱적으로 절반만큼 가면 루트만큼 갔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라고. 이게 등비중앙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등비중앙은 나왔다는 것은 다 곱해가지고 어떤 성질이 있느냐 요거를 물어보는 거라고. 이해되니? 이해돼 안 돼? 등비수열을 이렇게 곱했다 이 말이야. 쉬운 걸로 가볼게요. 이렇게 곱했다 이 말이야. 이 말은 즉슨 누구를 알려주려고 했던 거야? A 중앙 18, 16,
16, 8 이걸 알려주려고 했던 거라고. 그래서 이걸 알려주면서 다른 애로 넘어갈 거라고. 5번, 16번, A, 11번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라고. 이해되니? 몇 번 해서 알려주려고 한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라고 지금. 중앙적인 생각은. 알겠니? 2개를 곱했다, 3개를 곱했다, 뭐 4개를 곱했다 똑같다고. 등차 중앙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됐어요? 다음. 그래서 등비수열은 합에 대한 내용보다는 곱에 대한 내용이 일단 등비하고 가깝다. 연산이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연산이 나누기 연산이 많습니다. 더하기 빼기 연산보다 나누기 연산 생각하면서 가면 됩니다. 더하기 연산이 없다가 아니고 합을 구할게요. 합 증명을 해야 됩니다. 합이 어떻게 돼? SN은 A 플러스 R 뭐 A 그냥 묶어내버릴까? 얘를 다 더하라 이 말이지. 계산할 수 있겠니 없겠니? 없겠잖아. 점점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SN에다가 R을 곱해서 새로운 식의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식의 형태를 만들어내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가지고 2개를 빼가지고 가운데 놈을 싸그리 제거를 시키는 겁니다. 됐니? 뺐더니 1-R의 SN이 이래 되고 A에 남는 것이 1-R의 N제곱 이렇게 남는 거라고요. 됐니? 등비합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등비합 증명이 등비수열이라고 붙여져 있는 놈들의 증명 방법이 다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음에 멱수열이 나오거든. 멱수열이 뭐냐면 등차하고 등비가 곱해져 있는 수열이야. 1 곱하기 2, 2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2의 세제곱, 4 곱하기 2의 4제곱 이런 놈들 다 더할 때 이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어요. 등비수열의 공비를 곱해가지고 형태를 만들어내가지고 2개를 빼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해. 되니? 구할 수 있게끔 얘는 깔끔하게 다 떨어져 버리는데 다를 때는 얘를 계산할 수 있게끔 나온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주의사항이 이거야. R이 1일 때를 체크를 하고 가야 돼. 요거 때문에 감점이 됩니다. 5점 중에 2점 감점 나갑니다. 그래서요 꼭 체크를 하고 가야 됩니다. 등비수열 그래서 공식을 하면 R이 1일 때와 R이 1이 아닐 때를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R이 1이 되면 R에다 1을 넣으면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됐겠냐 생각하면 R이 1이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야? 다 똑같은 상수수열이었던 소리. 상수수열. 상수수열은 모든 수열이 다 된다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등비수열도 돼요. 다시 말해서 그냥 요놈을 SN을 빼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A가 N개 있다라고 계산하는 거라고. 그래서 두 번째 R이 1이 아닐 때만 우리는 나눌 것이고 얘가 1-R로 할 것이냐 R-1로 할 것이냐는 보통 1-R로 하는 경우는 보통 R이 1보다 작을 때 R이 1보다 작을 때 보통 쓰고 R이 1보다 크면 R-1로 보통 갑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에 어떤 수열적인 것이 조금 더 늘어나고 극한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때는 R이 1보다 작은 형태가 많아서 이 형태로 보통 형태가 많이 돼 있는 거라고 해. 우리는 R이 1보다 크면 이렇게 쓸 거고 작으면 이렇게 쓸 거고 음수이면 이렇게 쓸 거야. 웬만하면 음수 이기연산이 편하니까 R이 1보다 크면 뒤집어서 R-1로 계산하면 좀 더 편할 것이고 증명할 줄은 알아야 한다겠습니다. 됐어요? 자, 수열은 선생님이 함수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함수야? 지수함수입니다. 그러지? 이 지수함수가 우리가 그래프를 잘 그리는 편이야 못 그리는 편이야? 지수함수의 성질 알아 몰라? 지수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 선생님 지수함수 성질 그릴 때 뭐 그려야 했어? 민주야 기분이 좋아? 지수함수 그릴 때 뭐 그리라 했어?
어, 정면 잘했어. 보통 그래프는 선생님이 항상 뭔 얘기하고 이제 포인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점을 찍고 그림을 그릴 것이고 거기에 지수함수는 정점 같은 게 있더라 이거지. 이렇게 포인트를 찍으면 거기에 점근선이 있고 보조선이 있고 정점 두 개가 발생한다. 이 정도밖에 없어. 뭐 아래로 볼록 증가 감소 이런 내용밖에 없다고. 다시 말해서 얘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프도 명확한 그래프는 아니잖아. 지수함수가 명확한 그래프가 아니잖아. 그렇지? 비교적인 그래프야. 다른 애들과 비교하는 정도의 느낌밖에 없는 거라고. 그래서 등비수열은 이 지수함수를 이용하지를 거의 않습니다. 알겠니? 이용하지 않아. 단 지수함수 형태이다 정도만 알면 돼요. 합은 어떻게 됩니까? 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은 얘를 정리하면 1-r분의 a 마이너스 1-r분의 a의 r의 n제곱 형태야. 무슨 말이냐면 지수함수인데 평행 이동을 시킨 겁니다. 지수함수인데 평행 이동을 시킨 거야. 됐니? 얘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 SN은 등비 합이라고 하는 애들은 A의 R의 N제곱 플러스 B로 작성이 돼야 돼. 그러면서 A하고 B의 합이 0일 때만 등비수열이 됩니다. 그럼 요게 등비수열인지 아는 것은 너무 쉬워. A, R의 N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면 등비수열이야. 되지? 얘가 2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k가 얘가 등비합이래요. 등비합이야. 뭐지? 얘를 뭘로 바꿔? a 플러스 r의 n, a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p의 형태로 바꿔서 0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럼 이게 등비합이에요. 근데 이게 안 맞아. a랑 a 플러스 b가 0이 아니야. 이런 놈들은 두 번째부터 등비수를 이루는 거야. 등차에서도 했었지. 등차에서도 했었잖아. 등차합이 상수항이 없으면 등차 수열이 될 건데 상수항이 있으면 두 번째부터 등차 수열 형태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쉬운 얘기를 해볼게요. SN은 3n 마이너스 1이 정상꼴인가요? 이게 정상꼴이야? 아니야. 완. 네, 왜 고개를 쳐? 맞아요. 민주가 맞지? 네, 몇 대 맞아? 네, 좋았어. 네가 쳐 이제. 이거 맞아? 이건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그러지? 이거 맞잖아. 이거 맞으면 요놈의 AN이 어떻게 되는 거야? 3의 n-1제곱 초항 얼마야? 2야. 됐니? 이해했어? 공비는 똑같잖아. 공비는 바로 보이잖아. n 밑에 있는 것이 공비인 건 사실이잖아. 3의 n-1제곱 초항만 적으면 되겠지. 1 넣으면 초항 2에 3의 n-1제곱 나왔어. 등비합. 요거는 어떤 식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만 알고 그냥 답을 적은 겁니다. 됐어요? 그런데 SN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구조가 안 맞는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에 말하지 않습니다. 자, 초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우리끼리 대화하지 그런 용어를 쓰진 않아요. 등비수열이면 등비수열이지. 그냥 수열이라고 말은 나올 거야. 어떤 수열의 합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초항부터 이루어져야 등비수열이야. 초항부터 등차 이루어져야 등차 수열이야.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는 것은 우리끼리 내용이고 개념적인 내용이라고. 알겠니?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Sn-1을 구해가지고 두 개를 뺄 겁니다. 빼다 보면 AN이 나올 건데
3의 n제곱, 3의 n-1제곱 빼면 3의 n-1제곱으로 묶어내면 3에서 1을 빼서 2 곱하기 3의 n-1제곱 똑같은 형태가 나와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됐어요? 그럼 우선권은 누가 갖겠어? 얘가 갖는 게 아니라 얘가 우선권을 갖는다 이 말이 되겠지. 이 형태를 보고 요놈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물론 등비 수열이라고 하면 요게 나오면 요것도 구할 수 있겠지. 그러겠지. 똑같은 형태 나왔습니다. 단 A1은 누굴 보고 정할 거야? S1을 보고 정할 거야. A1은 4 이렇게 작성해주면 우리는 합이 구할 수 있겠지. 됐니?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문제가 쉽게 풀어지겠네. SN 나오면 이러한 방법이 소수령이니 소술 방법이야. 알겠니? 마찬가지로 요것도 아까 풀 때 내가 6이라고 했는데 이거 소술 방법도 SM-1 구해가지고 n이 2부터랑 AN이 2부터랑 A1은 값하고 이는 비교해서 K값 구하는 겁니다. 이게 소수령 방법이야. 뭔만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해됐어요? 그래서 등비의 구조는 조금 어려운 구조야. 자, 등비의 구조가 조금 어려운 구조야. 곱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등차의 구조는 좀 쉬운 구조야. 등차 1차, 2차 구조는 좀 쉬운 구조야. 그래서 문제가 좀 더 어렵게 나옵니다. 알았어?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틀이 더 넓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게 나오고 등비의 구조는 좀 구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와요. 근데 최근에 어떤 형태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냐면 추론적인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등비 구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들에 대한 약배수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문제들이 수능에 계속 어이없게 나오고 있습니다. 낼 게 없다는 소리야. 연구를 안 한다는 소리야 선생들이. 훨씬 더 좋은 문제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문제를 안 내. 그리고 요즘 애들이 추론을 잘 안 해. 왜 안 해? 그냥 써서 만날 풀다 보니까 머릿속에 생각을 안 해. 숫자를 안 갖고 놀아. 그래서 요즘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자연수 추론 문제가 나와요. 우리가 어떤 자연수를 줬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쓰는 수들 중에가 제일 좀 좋은 수가 10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10이라는 수. 그 다음에 6이라는 수가 있어. 왜 10이라는 수가 좀 괜찮냐면 10이라는 수가 약수가 작은 수에 비해 약수들이 많아요. 10이라는 수가 작은 수인데 약수가 많아. 이해되니? 그 말은 즉슨 갖고 놀기가 조금 편하다는 소리야. 이해됐습니까? 12를 가지고 어떤 수를 곱해가지고 아니면 어떤 수로 나눠가지고 근데 나누기 개념은 없다고 보면 곱했다는 말을 분수를 곱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겠지. 12 곱하기 2분의 1 됐니? 6이 됐어. 6 곱하기 2분의 1 3이 됐어. 됐어? 3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2분의 3이 돼서 더 이상은 자연수 정수가 안 나옵니다. 요런 류의 문제가 나오고 있어. 됐니? 그래서 공비를 보통 분수 형태를 줘가지고 자연수를 만들어내라 이런 추론 문제가 있어요. 이해되니?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11을 아까 얼마를 곱했어? 처음에 2분의 1을 곱했지. 2분의 1을 곱했잖아. 그래서 2분의 3을 곱할 수도 있어요. 2분의 3을 곱할 수도 있어요. 12를 2분의 3을 곱하면 어떻게 돼? 여튼간 2가 약분되는 2가 몇 번 약분돼? 2번 약분이 되겠지. 이게 2번만 자연수가 나오지 그 후로는 자연수가 안 나옵니다. 이해되니? 요러한 문제들이 어이없게 나오고 있어. 막 수능 한 29번 이런 데 나와. 응? 12에다 3분의 1을 곱할 수 있잖아. 그렇지? 3분의 2도 곱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 되니? 그런 수, 12가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들이 나와가지고 자연수를 만들어내라는 어떤 추론 문제가 등장하고 있어. 그럼 수를 갖고 놀 줄 알아야 되고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런 문제야. 우리가 하나는 찾을 수 있거든. 2개 이상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지. 이 수를 갖고 많이 놀아봐라 이거야. 자연수 정수를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되니? 자, 등비에서 하나만 더 설명하면
공비가 첫 번째 R이 양수, 음수 구조가 나올 것이고 두 번째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가 있고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에 대한 얘기가 주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비가 양수라는 말은 모든 수의 부호가 같다는 소리입니다. 플러스 시작하면 뿔뿔뿔로 갈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시작하면 마마마로 갈 거야. 이게 됐습니까? 됐어? 그럼 너희들 틀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공비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부호가 뿔마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해달라 이거지. 그럼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공비가 양수냐 음수냐 이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문제 상황이 공비가 양수이면 계속 양수가 나오고 음수면 계속 음수가 나오니까 어떤 생각을 할 때 양수만 나오면 안 되겠다라는 말은 공비가 음수란 소리야. 그렇겠지? 그러면 초항의 위치 플러스 마이너스가 꽤 중요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공비가 R보다 절대값이 작냐 크냐는 말은 무슨 말이야? 1보다 작으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절대값이 어쩐다고? 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고. 1보다 크면 절대값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되니? 그래서 이 합적인 생각을 할 때 뿔마가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이런 구조는 대빵이 첫 번째야. 첫 번째란 말이 뭔 말이야? 이 수를 이길 수가 없어. 나머지 애들이 요 수를 이길 수가 없다고. 되니? 그럼 합이 양수라고 하면 무조건 첫 번째는 양수인 거, 합이 음수라고 하면 첫 번째는 무조건 음수인 거라고.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가 수가 갖고 있는 특징의 추론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니? 그래서 요거에 대한 생각은 먼저 갖고 가야 돼요. 공비가 음수다. 그래서 음수 구조가 좀 많이 나오겠지. 근데 그것만 나온 것이 아니라 케이스 1번, 케이스 2번 이렇게 나와. 그래서 수열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찾을 수 있겠어. 근데 2개 이상을 찾으래. 몇 개인지도 안 알려줬어.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런 문제야. A3의 모든 값을 구해서 다 더하래. 몇 개인지도 안 알려주고.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왜? 생각을 다 정리해가지고 다 쓸 줄 알아야 되잖아. 내가 하나라도 놓치면 못 푸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래서 수능에서 그 문제가 한 4, 5년 정도 장악을 했어요. 킬러 문제로. 준킬러 문제.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제로. 작년부터 사라졌어요. 감사하게도. 사라졌고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는데 일단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기출문제 보면 그런 문제 꽤 많이 들었어. 꽤 어려운 하다한 문제가. 몇 번은 풀어봐야 됩니다. 몇 번은 풀어봐야 돼. 됐니? 쉽지가 않아. 일일이 다 적어야 되니까. 보통 끈기를 갖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 숫자 이렇게 쓰는데 끈기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잘 풀 것이고 그러지 않은 친구들은 하기 귀찮아서 안 될 거야. 정리 안 된 애들 몇 명 있잖아. 글씨 정리 안 된 애들. 몇 명 보이? 하나, 둘, 셋. 저쪽으로도. 저쪽. 이런 애들은 20까지 안 갔어. 여기까지만 갔어. 여기까지만. 정리 못하는 애들 있잖아. 풀 수가 없어. 왜냐면 정리를 잘해야 되거든. 수열은 나열이고 정리를 잘해야 돼. 이 표현법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수열 표현법은 선생님은 표로 많이 작성을 해요. 그렇지? 거기에 수용도도 있겠죠. 첫 번째가 두 번째로 퍼져나갈 때 어떻게 되고 어떻게 퍼져나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수용도도 처음에는 마음 편하게 이렇게 가는데 그 다음부터 쓰다 보면 이게 좁아져. 얘가 좁아져.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안 된다 이거야. 애초에 출발부터 보통 수용도도 이제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각각의 연산이 우리가 암산할 수 있냐 없냐가 달라. 그래서 수용도를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여기서 두 개로 쪼개졌어. 그 다음에 다시 두 개로 쪼개졌어. 되니? 그 다음에 다시 두 개로 쪼개졌어. 이렇게 될 거라고. 이런 식의 수용도들 너희들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이게 수용도야 지금. 알겠니?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처음에 사이즈를 키워갖고 적어돼. 요놈의 A1, 요놈의 A2, 요놈의 A3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이게 이렇게 표화시켜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연산은 따로 해서 될 때 안 될 때 이렇게 나누어서 풀겠다 이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등비 수열은 일단 곱하기 형태입니다. 등비 수열은 등비랑 등비를 곱하게 되면 뭐라고? 등비하고 등비를 곱하게 되면 등비 수열이야. 두 개의 등비 수열을 곱하게 되면 등비 수열이야. 두 개의 등비 수열을 더하게 되면 등비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등비가 안 됩니다.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안 되지만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야. 공비가 같아야 됩니다. 두 개의 수열이 공비가 같으면 두 개를 더했을 때 등비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 일반적으로는 더하기가 안 돼. 뭐가 돼? 곱하기가 돼. 그래서 두 개의 등비수열을 곱하게 되면 이건 등비가 됩니다. 됐니? 역수라면 등비가 됩니다. 자, 곱하기가 됐다는 말은 나누기도 된단 말 아니야? 곱하기가 된다는 말은 나누기가 사춘이니까 된다고 해. 됐어요? an 제곱은 되겠지. 등비 곱하기 등비잖아. an은 더 쉽잖아. an 제곱은 an 곱하기 an이잖아. 됐니? 그러면 등비수열을 가지고 곱하면 등비수열, 역수 나누면 등비수열, 제곱해도 등비수열, 세제곱도 등비수열. 이런 것은 질문할 필요가 없겠지. 단 여기에 뭐는 생각해야 돼? 초항과 공비는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겠지. 초항과 공비는 고민을 해야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서 역수를 등비수열을 역수를 뒤집어 가지고 다 더했습니다. 역수를 뒤집어서 했어. a가 a분의 1이 됐어. a가 a분의 1이 됐어. 민주야. ar-1제곱이 ar의 n-1제곱이 ar의 n-1제곱분의 1이 됐어. 두 개만 적어줄게. 얘가 a분의 1이 됐어. ar분의 1이 됐어. ar의 n-1제곱분의 1이 됐어.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거 이 말이잖아. 얘를 여기다가 a랑 ar의 n-1제곱을 곱하게 되면 요놈하고 요놈이 곱해져서 얘가 남습니다. 이게 등비 중앙 개념이잖아. 얘랑 곱해져서 뭐가 돼? A1, AN, A1에서 AN이 됐어. A1, AN, A 제곱에서 뭐가 돼서 AN-1이 된다고. 이게 등비 중앙이잖아. 됐니? 이해됐어 안 됐어? 다시 말해서 요놈의 합에다가 얘를 곱하게 되면 시그마 AK가 나온다는 소리네. 요런 식이 되네요. 역수들의 합은 거기에다가 A1하고 AN을 곱하게 되면 시그마 AK가 되는 어떤 식이 나오겠네. 우리가 시그마 AK를 알면 이런 것도 생각해낼 수 있겠다 이거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은
얘를 일부만 적어서 풀어보면 돼. 한 3개, 4개 정도, 5개 정도 적으면 3개까지는 어떻게 계산해도 돼. 3개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해도 연산은 안 어려워. 5개부터 힘들어지지. 10개 나오면 계산 안 된다 소리야. 방법을 알아야 된다 소리야. 알겠니? 이 틀을 이해하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몇 개만 적어보고 이렇게 나오는가를 이해를 해봐야지. 됐니? A1 곱하기 A2, A3 곱하기 A4, A4 곱하기 A5가 아니네요. 안 맞지? 순서가 규칙이 안 맞지? 1, 2, 3, 4, 5, 6 이래 되겠지? 이런 수열은 뭐가 된다고? 등비가 된다 이 말이야. 여튼간에 등비 수열이니까 우리는 등비의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돼. 그 와중에 필요하면 초항 구하고 필요하면 공비 구할 거야. 여기까지 되니? 등비 수열이잖아. 두 건씩. 등비 수열이잖아. 등비 곱해서 등비 되니? 두 칸 띄어서 R제곱, 두 칸 띄어서 R제곱, 공비는 R의 4제곱, 요것만 너희들이 조사하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이해돼서? 근데 이렇게 식을 적으면 이러한 식의 표현은 우리는 없잖아. 우리 곱하기 식의 표현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적어주기에는 너무 많이 적어주지 못할 거라고. 3개에서 많이 적어주면 4개 정도는 적어줄 수 있겠지. 안 그러면 식이 너무 길어져. 왜냐면 수열은 적어도 3개, 4개 정도 줘야 되거든. 한 3개 정도는 줘야 돼. 식이 너무 길어질 거야. 되니? 아까 무슨 수열에서 했어? 등차 수열에서 했었네. 등차 수열에서 했었지. 등차 수열이 된다고. 등비 수열은 이게 갑자기 등비 수열이 등차 수열 되진 않아. 얘가 등비 수열이 되는지 확인하면 요는 몇 칸 띄어서 3칸, 3칸, 3칸 각자 3칸씩 띈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것이 뭐가 된다? 등비 수열이 된다가 되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기억하면 좋겠어? S3가 S6번에서 S3번을 뺀 거 S9번에서 S6번 3개씩 어떤 틀이 있다면 얘네들은 뭐가 된다? 등비 수열이 된다 이거네요. 됐니? 이래서 자 일반화 시키면 S 누구는 EN-SN은 SN에다가 요놈이 몇 번 띄어서 3번 띄었지. 얘는 1번부터 n번까지 n 플러스 1번부터니까 몇 칸 띄었어? n번 띄었어요. 아래 n제곱을 곱했다 이 말이에요. 모든 항에다 아래 n제곱을 곱했다. 다시 말해서 SEN은 SN에다가 1 플러스 아래 n제곱 S3n-SEN은 얘도 출발을 여기서 출발해도 되고 여기서 출발해도 되겠지. 등비수열이니까 어차피 여기서 아래 n번 띄웠으면 여기 아래 n번 아래 2n번 띈 거지. 그러지? SN에서 어째 아래 2n번 띄었고 요 SEN 대신에 요 놈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S3n은 SN에 1 플러스 아래 n제곱 플러스 아래 2n제곱 이렇게 나올 것이고 다시 말해서 SN과 S3에는 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추론을 하면 S4에는 뭐가 나오면 정상일까? SN에 1 플러스 아래 n제곱 아래 2n제곱 플러스 아래 3n제곱 나오면 규칙이 떨어진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생각을 하는 게 좋겠냐 이거지. 요걸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 이 말이야. 요거는 외울 수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놈은 변형식이다 이거지. 알겠니? 구조를 이해를 해야 돼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얘가 지금 1, 2, 3, 4, 5, 6, 7, 8, 9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약간 틀어져. 마찬가지로 1, 2, 3이 아니라 1, 2, 5 이래 나올 수 있겠지.
1, 2, 5 나오면 4, 5, 8 이렇게 나오면 돼. 그럼 어차피 3칸씩 띄었으니까 공비는 똑같을 것이고 대신 초항 계산은 따로 계산해 줘야 된다. 알겠니? 그러한 문제는 한 문제씩밖에 없는 거고 이론적인 문제는 이렇게 이론이 돼 있을 거라고. 알겠니? 그러면 우리가 S3을 알려주고 S6을 알려줄 거야. S3은 5이고 S6은 뭐 20이고 S9를 구하시오. S15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갑자기 S15로 갈 수도 있어. 이해되니? 그런다는 말은 너무 멀리 가면 요식을 이해를 알고 있는 게 좀 빨라지겠고 너무 많이 안 간다고 하면 우리는 뭘로 갈 거야? 요놈에서 뭘 구해? S6-S3을 구하게 되면 15가 나왔잖아. 그럼 이 수열이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인지 알았어. 그러면 S9-S6도 등비 수열이니까 45가 됐다 이거야. 그럼 S6 하니까 S9 알 것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S15-S12가 한번 9, 12, 15 두 번 됐으니까 45에다가 3을 두 번 곱하면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럼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구하는 걸 구할 수도 있다 이거지. 이 기본 첫 번째 구조를 이해하고 그놈의 변형에 대한 생각을 좀 해달라 이런 소리가 됩니다. 알겠어요? 자, 이번 주는 한 100문제 정도 되네. 등비 수열 풀어놓은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등차 등비. 100문제면 충분하잖아. 등차 등비